영국 이전 세계를 호령한 제국 스페인은 어떻게 몰락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적함대 개박살냄, 그리고 그 뒤 스페인이 망한 것임.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결론 아닙니까? 물론 전쟁이 끼치는 영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스페인 본토가 털린 것도 아니고 세계대전급 전쟁이 아닌 이상 그렇게 쉽게 나라가 몰락한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역사란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 더더욱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게르만족 전성시대가 열린 서유럽. 게르만족 일파인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데 얼마 안가 무너집니다. 북아메리카 너머에 있던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기존의 왕국을 박살내고 이슬람 왕국을 세운 겁니다. 기독교 왕국은 반도 북쪽의 산악지대로 쫓겨나 존버를 하는데 수백 년 뒤 이 존버가 결실을 맺습니다. 이슬람 왕국도 역시 내분으로 망하기 시작하고 반면 기독교 세력은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 결과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 등 강력한 기독교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이 강력한 기독교 왕국들은 레콘키스타, 일종의 고토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깁니다. 요즘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전쟁 중이잖아. 너희는 오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에 레콘키스타에 더욱 매진하라고 하며 말입니다. 이런 흐름은 스페인계 투탑 국가였던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혼인동맹, 그리고 연합왕국 결성으로 더욱 거세지고 결국 그라나다의 멸망으로 이슬람 세력이 축출, 통일 스페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통일 후 페르난도 2세 왕과 이사벨 여왕 두 사람의 과제는 통일왕국의 유지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희박한 시대였고 더구나 두 통치자는 각각 별개의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이니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카톨릭, 유대교, 모리스코 등 수많은 인종과 종교의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 통일을 유지하고 이슬람의 재기를 막기 위한 수단은 종교였습니다. 두 국왕은 교황에게 종교재판소 설치를 의뢰하고 스페인 곳곳에다 세웁니다. 이단 퇴치와 신앙 고치를 명목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타켓은 생뚱맞게도 유대교입니다. 뜬금없이 유대인이 왜 스페인에 있냐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들은 전부터 유럽에 퍼져 살고 있었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슬람은 이들의 탁월한 재테크 능력이 필요했고 그 당시 그들은 종교 문제에 비교적 관대해서 이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대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스페인 경제의 핵심이 된 그들은 기독교 왕국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이들 다수도 현지화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도들은 이들도 맞닿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신앙심이 믿업지 않다는 게 이유였지만 떵떵거리며 부를 누리는 게 재수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재산을 뺏고자 하는 귀족들의 욕심, 레콘키스타 때 활약한 기사들의 보상을 위한 재정 충당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 부호 상당수가 종교재판에 회부당해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맞게 되었으니 바로 1492년에 발표한 아람브라 칙령입니다. 비기독교 유대인은 스페인에서 꺼지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타격받던 유대인 상당수는 이걸 계기로 스페인을 떠나버리고 스페인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당대 스페인 사람들은 통쾌했다고 하지만 이게 스페인 특유의 만성적자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은 자식을 여럿 두지만 왕자들이 일찍 요절해서 결국 시집간 공주의 자식이 왕국을 잇는데 바로 두 사람의 외손자인 신성 로마 제국 후계자 카를 5세입니다. 그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후계자로 유럽 대륙 대부분을 통치했는데 이게 스페인의 카톨릭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는 40년 제2기간 동안 딱 16년만 스페인에 머물고
사실상 스페인 통치를 측근에게 위임하다시피 하는데 현지 사정을 모르는 측근들이 뭘 알겠습니까? 결국 현지 귀족과 스페인 카톨릭 사제들이 스페인 통치의 핵심이 됩니다. 이 두 세력의 결탁으로 카톨릭화가 더욱 진행됩니다. 그래도 카를로세는 그나마 꽉 막힌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제국의 황제인 만큼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랬기에 신교 세력과 적절히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자로 신교를 탄압했고 그 결과 네덜란드의 반란과 영국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무적함대의 패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카톨릭 수호, 카톨릭 세계의 지도자란 타이틀에 집착한 그의 고집은 재정 악화를 넘어 스페인을 파산시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지는 은화는 채무를 갚는데 급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가 통치하는 스페인은 상당히 폐쇄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카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 다른 학문, 사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16세기로 유럽이 종교에서 깨어나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되는 때 그러나 스페인만 따로 역행을 합니다. 그 결과 학문과 사상의 세트로 이어지고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 번 잘못하면 종교 재판에 고문과 폭행은 덤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사후에도 스페인은 또 한 번 자충수를 두는데 모리스코의 추방입니다. 기독교화된 무어인 모리스코는 뛰어난 농업기술로 스페인 농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이유는 그들의 신앙심이 거짓이란 것입니다. 당시 귀족과 사제층은 거듭된 실정과 재정 적자에 대한 불만을 돌리고자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재정의 파탄의 이유는 농업의 파탄으로 스페인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느 날 스페인은 하나의 나라로 거듭났지만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위한 하나의 종교. 그 대가는 모든 인종에 대한 배척과 다양한 학문, 사상의 세태로 이어지고 르네상스의 대격변기를 홀로 외면합니다. 근대 시민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시민계급, 중산층의 성장이 힘들어지고 그 반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급성장을 합니다. 그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극단적인 획일화를 추구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스페인의 흥망성쇠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이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